인구 소멸기, 지방학교에 학생이 사라진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사라진 학교는 4천여 곳에 달합니다. 우리는 올해 마지막 졸업식을 끝으로 학교가 사라지는 또 한 곳의 현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전북의 지붕 무주. 지금 전북 무주군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지역이 호롱불 마을 인근이라고 합니다. 지금 꽤 오랜 시간을 지금 우리 차만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인구 2만 3천 명 선마저 무너진 곳입니다. 읍내라고는 하는데 밤엔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저 앞에 보면 신협이 있기 때문에 좀 번화한 지역으로 보이는데요. 지방의 농촌 풍경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날이 밝자 덕유산과 구천동 물길이 감싼 무주의 매력이 드러납니다. 아침이 되니까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무주 전체 면적의 82%는 산림, 공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에 스키 리조트도 있고요. 이 무주군의 인구가 약 한 2만 명 초반대인데 1년의 생활 인구는 2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천혜 자연환경이 워낙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산 버섯, 팽이, 느타리, 표고버섯 이런 것들이 그냥 한상에 다 올라오네요. 그리고 무주군 인제의 요람 무풍 중고등학교. 70년 넘은 세월 마을의 등불 역할을 해온 이 학교는 올해 1월 마지막 졸업식을 끝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농구장인데요. 사라지는 학교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모든 시설들이 최근까지 굉장히 잘 관리된 모습입니다. 학교 영역 보십시오. 49년에 중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고등학교는 86년에 개교가 됐네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동시에 사라지는 점도 아쉽습니다. 요즘에 지역의 작은 학교들 다 이런 식인데요. 1학년 한 반밖에 없고요. 다시 좀 걸어가면 2학년, 그리고 저 끝에가 3학년. 그런데 이마저도 이제 문을 닫네요. 우리는 학생이 떠나고 역할을 다한 학교의 빈 교실을 방문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추운데. 이 학교의 마지막 졸업생 정현석 군. 이제 또 오랜만에 오니까 뭔가 색다른 기분이 드네요. 여기가 그늘이었습니다. 거기 네. 잘했어요. 그 자리. 책상에 뭐가 많이 붙어 있네요. 이제 점심시간 때 빵을 먹는데 빵에 스티커가 있을 때마다 이제 추억 삼아 이 책상에 붙여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 사물함인데 지금은 등근 없지만 그래도 여기는 추억의 공기가 있는 곳입니다. 아직도 학교가 사라진다는 게 실감나지 않는 상황. 창가엔 여전히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데 이 학교는 그동안 77번의 새로운 봄을 맞이했었는데 끝내 새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올해는 이 겨울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마지막 졸업식이 열렸던 강당. 무풍중고 마지막 졸업식, 졸업생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풍선 통과를 하면서 학생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졸업은 끝이자 시작이라고 했는데 폐교를 맞이한 졸업생의 심정은 또 다를 겁니다. 자기 자리 어디였어요? 제가 여기 앉았죠. 이 자리. 졸업식 날 처음에 친구들끼리 안 울기로 약간 내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전부 다 하나하나 둘씩 울더니 저마저 이제 끝내 울었는데요. 다른 고등학생들은 이제 모교가 있으니까 나중에 구경 오면 되겠지 싶지만 저는 이제 구경을 오고 싶어도 와도 볼 것도 없고 가족 같은 친구들, 부모님 같은 선생님들과 헤어지다 보니까 마음 깊숙이 뭔가 한 구석이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좀 씁쓸한 것 같아요.
지역사회, 그중에서도 동문들은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3반까지 있었죠. 그때는 3반에 있었고 학생 수도 한 55명에서 60명 가까이 됐죠. 한 반에. 예. 그래갖고 남자 반 한 반, 여자 반 한 반, 그다음에 혼합반 한 반. 저희 아버님 세대들도 이 학교에서 나오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 지금 저희 이 옆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00년의 역사가 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이제 9명이에요. 오랜만에 교실에도 들어와 봤습니다. 예전 생각도 나고 교실에 들어와 보니까요. 참 감회가 새로운데 또 마침 이 학소가 없어진다고 하니 마음이 참 찹찹합니다.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자리에 태권도 고등학교라는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이 추진된다는 점입니다. 향후에 5년 후에는 이 학교 유지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역에서도 이 고민을 잘 해주셔서 그에 대한 대안, 이 태권도 고등학교라는 그 지역 특화된 자원을 연계해서 이렇게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는. 폐교 이후 용도 폐기된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번엔 폐교가 새로운 시설로 재생된 사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충남 당진은 과거 전형적인 농업도시였는데 이후 이제 서해안 산업벨트의 중심인 철강도시로 변모를 했죠. 때문에 이 지역 곳곳에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유휴 공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충남 당진의 아미미술관. 이곳은 폐교된 유동초등학교 부지가 작가의 거대한 예술작품으로 거듭난 곳입니다. 폐교를 살려낸 예술적 감각은 멈춰있던 마을에 다시금 외지인의 발길을 불러 모으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이곳은 정말 봄, 가을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물론 겨울도 운치가 있는데요. 이곳에 심어진 많은 나무들은 대부분이 공사 현장에서 잘려나가거나 또 용도 폐기된 그러한 잡목들을 가져다가 활용을 한 것들입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생겼군요. 밖은 한겨울인데 이곳에 들어오니까 새로운 계절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목재는 무분별한 벌목과 소비의 현실을 환기하며 자연의 순환이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런 나무들이요, 작품을 위해서 나무를 벤 게 아니고 다 재생을 한 나무들입니다. 나뭇잎 대신 당장이라도 훨훨 날 것 같은 깃털이 돋아났습니다. 기러기의 깃털을 활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가볍고도 날아갈 것 같은, 그리고 굉장히 몽환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공간입니다. 분홍색을 참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정말 이색적이면서도 감성적이죠. 다른 곳에서 좀처럼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아주 몽환적인 공간인데요. 이 부지를 매입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호 관장은 교실마다 색다른 예술원을 선보이며 우리의 사유를 이끕니다. 이 나무 색깔은 또 전혀 다른 느낌이죠. 정말 용도를 다한 공간, 쓰임을 다한 나무가 합쳐져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폐교로 남겨진 쓸쓸하고 황량한 여백을 작가는 굉장히 애정어린 시선과 창의성으로 훌륭하고 기적적으로 살려냈습니다. 박기호 관장의 부인이자 설치 작가인 구연숙 부관장. 일단은 큰 작업실이 필요했어요. 서울에서는 큰 작업실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고향에 폐교를 발견하고 들어오게 된 거죠. 아미미술관 사례는 폐교의 재발견, 그 이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당신이 저희가 30년간 지켜보면서 10배 이상으로 커진 공업화된 도시거든요. 첫 해를 넘기지 못하고 나무들이 고사를 해요. 그런 나무들을 관장님이 발견하고 복도에 있는 버드나무들도 시에서 성분방조제 간벌 작업이 있을 때
잘려나간 나무들인데 관장님이 활용해서 아미미술관은 살인미술관임에도 연간 20만 명이 방문하는 충청권의 핫플레이스. 특히 MZ들의 사진찍기 성지로 입소문을 탔습니다. 폐교의 재발견, 이번엔 영화 세트장으로의 변신입니다. 전북 익산의 성당초등학교 남성 분교는 영화, 그 중에서도 교도소 세트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창, 영락 없는 교도소로 보이는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험악한 핫플레이스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폐교된 운동장이 우연히 영화 기획자들의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영화 세트장으로 변신하는 대반전을 맞게 됩니다. 교도소 본관 건물이 실감나게 지어져 있는데 사실은 학교 건물을 그대로 사용을 한 거고요. 이 교도소 운동장으로 그대로 활용을 해서 학교의 흔적이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안에 들어오니까 자유를 빼앗긴 수감자의 느낌 정말 실감납니다. 국내 유일 교도소 세트장. 미래를 여는 교화, 또 반성하는 삶의 자세, 저 현판들도 굉장히 실감나게 적혀져 있고요. 저 철조망도 절대 넘어갈 수 없을 것처럼 정말 삼엄하게 세팅이 돼 있네요. 영화 7번 방의 선물, 내부자들 등 200편 넘는 작품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보통 영화에서 보면 이제 배우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누군가랑 대화를 하면서 바깥 세상을 그리워한다든지 그런 장면에서도 많이 나왔던 그 장면인데 바로 이곳이었군요. 버려진 공간을 방치하지 않고 창의성을 더해서 이색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을 해서 이곳이 연간 16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남산에 가면 이 자물쇠 걸어놓는 걸로 굉장히 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었는데 이곳은 이 고백의 벽, 수갑으로 또 이렇게 이색적인 포인트를 줬네요. 또 이 워낙 이 넓은 운동장에 반려견 동반까지 가능해서 또 굉장히 먼 곳에서도 반려견과 함께 이곳을 방문하는 수요도 많다고 합니다. 폐교가 지역의 맛집으로 거듭난 사례도 있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쌈밥집. 당시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의 정문, 현관에 해당하겠죠. 이를 통해서 음식점에 들어가는 건데요. 한 칸 한 칸이 지금 교실인데요. 창밖 풍경은 마치 교정에서 밥을 먹는 것 같은 아주 이색적인 체험을 선사하는 공간인데요. 이 칠판도 소품이 아니고 그 시절 칠판 정말 그대로네요. 하지만 식당은 결국 맛이 있어야겠죠. 이 식당의 경쟁력은 바로 장맛입니다. 여기 된장이요. 이게 한 3년도 넘은 건데 이 된장이 엄청 맛있는 된장이에요. 이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맛이 하도 맛있어서 야채 싱싱하고 고기 맛있고 너무 맛있고 해서. 이 속이 학교 모습이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이제 옛날 추억도 좋고 여기 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맛도 좋지만 분위기도 좋아서 많이 찾아옵니다. 채소가 너무 신선합니다. 와, 요즘에 이런 채소 만나기 쉽지 않은데 마치 물감을 들인 것처럼. 학교 교정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 밥은 옛날 도시락에다가 넣어놨습니다. 폐교의 성공적 활용은 결국 꾸준하고 치밀한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폐교는 많은데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이 없어요. 거의 활성화가 안 돼.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게 왜 그러냐. 의지는 있는데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잘 못 잡는 거예요. 앞뒤로 전부 꼽아. 그리고 또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매년 올 때마다 뭔가 변화가 계속 있어야 된다.
전국에는 아직도 많은 폐교 부지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담을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거듭나길 기원해 봅니다.